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마지막 남은 한 발 무엇으로 승부를 볼지 종가 베팅 종목 전해드렸고요. 그럼 현재까지 시장이 선택한 종목 내에서 더 들고 갈지 매도할지는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을 가장 예의주시했는데 실적 성적표와 다른 주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이슈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이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동시 발생, 과연 국내 증시 대피수로 무엇을 봐야 될지, 정유를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그 삼성전자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 이유가 환율이다, 유가다, 여러 가지 그런 거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로 인해서 그런가 유가 관련주들은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유가가 지금 얼마 꽤 됐죠. 지금 네. 움직이기 시작한 꽤 됐고 80불 초반에 있다가 지금 86불 까지 올라왔죠. WTI 기준으로. 네. 브렌트유는 91불을 돌파했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 수도에 있던 이란 영사관을 습격을 했는데 F-16으로 폭격을 했다 그러는데 남의 나라 영토에 그 비행기를 몰고 간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좀 약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너무 과감하다. 예, 근데 그게 이란을 지금 미국도 사실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란이 핵보유 국가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란이 그래도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해운주들도 계속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밑에 이제 희망봉 쪽으로 계속 돌죠. 그래서 해운주도 반짝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상 해운주보다 더 직접적인 거는 유가가 급등하는 건데 그렇죠. 유가가 급등하니까 이러면 물가가 안 떨어질 거고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안 내릴 거고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을 하면서 어제 또 미에나폴리스 그쪽에 원은 총재 네. 예, 그 머리 시원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올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우리나라랑 가장 연관이 있는 마이크론이 어제 한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다 내려왔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도 한 1조 이상 훨씬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1조 5천억 이상 더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는 어차피 중동 정세 그러면 언제 좋아질 거냐?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네. 계속 간당간당하게 지금 선을 타고 있는데 이 정세가 계속 불안은 유지될 텐데 뉴스가 잠잠해지면 또 이제 예전에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는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지금. 대신에 이제 방산주들은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이게 또 잠잠해지면 또 이제 괜찮은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또 거기 그 하마스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를 좀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정치 상황들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당분간은 좀 유가는 계속 불안할 것 같고 시장도 위로 쏘아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여건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유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은 남아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다 보니 정유주가 오늘장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아니지만 GS와 S-오일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 조금 더 중소형 단에서 보자면 흥구석유가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그럼 더 들고 가는 건 유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S-오일은 들고 가셔야 되고 갖고 네. 계시면 안 갖고 계시면 사셔야죠. 지금 이제 근데 굳이 나 이것까지는 투자하고 할 여력가 없어 나 반도체에 집중할 거야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올라가 봐야 사실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유가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정제 마진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면서
가격은 한 6만 6천 원대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8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제 S-오일이 사실 거면 S-오일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GS는 자회사로 GS 칼텍스를 갖고 있다는 거고 네. 지금 오롯이 그냥 그 그러니까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건 S-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오일은 사서 들고 가셔도 되지만 다른 종목들 오늘 뭐 흥구석유, 뭐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석유 관련주로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이죠. 좀 시가가 좀 작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항상 뭐가 나오면 오늘 상한가 같은데 중앙에너비스 그럼 갖고 계신 분은 내일쯤 한번 파시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흥구석유도 이제 따라가겠죠. 이제 그러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죠. 음봉 전환됐어요. 네. 그러면 중앙에너비스에 지금 더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쪽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유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유가 관련돼서 수혜볼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S-오일을 사시고 그 외에 이제 해운주들 해운 운임 관련돼서부터 얘기 나오면 흥하해운이 뭐 움직임이 제일 빠르니까 그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세는 계속 불안할 텐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때만 올라갑니다. 예, 좀 큰 뉴스가 나와야 되죠. 예, 만약에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렇게 그럼 또, 강력한 예, 얘기가.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또 파격이 있을 거고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사실 뭐 주식 수익 내자고 우리가 그런 걸 바랄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정세들을 봤을 때 유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고 그래서 정유주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목 선별이 필요한데요. S-오일이 탑픽이고요. 그 외에 뭐 흥구석유라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자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이미 불기둥이 나온 정유주를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하락하고 있는 대세주를 나 같으면 사겠다.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도 동의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너무나 사고 싶다가도 또 이렇게 환율 오르죠. 뭐 유가 오르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 과연 반도체가 버텨줄 수 있을까? 괜히 내가 들어갔을 때 또 매맞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반도체를 조금 더 좋게 봅니다.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라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때는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방금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거를 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PMI 지표가 돌아서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월 초에 그런 계절적인 영향으로 잠깐 하락을 했었던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탑픽 종목인 S-오일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뭐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S-오일이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시장에서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주 거시적인 걱정 속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공포에 매수하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반도체라던가 대세주를 오늘장 나는 줍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S-오일은 더 들고 가시고요. 오늘 중소형의 정유주들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뜨겁네요. 이 전력주 랠리에 구리값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세계 최대 구리 업체 생산량 회복에 구리값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 속에 전선주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 전선주를 저는 그동안 이제 전력량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접근했었는데 구리값 상승하고도 연결된다면서요? 그렇죠. 구리값 상승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유가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을 좀 더 상방으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수요단에서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공급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파나마나 페루 같은 대규모 광산이 폐쇄가 됐고요. 중국 쪽에서도 감산을 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선을 만들 때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변압기 쪽이 먼저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죠. 근데 변동성을 먼저 보였었던 변압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전선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수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AI가 발전을 하면서 그에 따른 에너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충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선주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윗꼬리를 달거나 혹은 음봉 전환한 전선주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려는 약간의 고점 신호가 보이는 건지 오늘장 전선주들의 뭐 오전 오후장의 흐름은 어떤지요? 일단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후반까지 좀 강세를 보였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중앙에너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중앙에너비스의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전선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대원전선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큰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변압기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움직였죠.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선 쪽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 자체는 전선 쪽에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가 좀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쉽게 이 추세 자체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 것은 맞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매매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된 전선주도 있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잡힌 전선주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하고 만나서 사담을 나눌 때 이 전력 이야기가 엄청 많으니까 뭐 변압기도 오르고 전기도 오르고 전선도 오르고 원전도 오르는데 개 중에 혹시나 똑같은 이슈여도 모멘텀이 좀 다른지 변압기 LS일렉트릭이라던가 최근에 효성중공업 이런 뭐 변압기 관련주들이 대장인 건지 좀 특징을 여쭤봤거든요. 그죠. 특징은 어차피 이게 순서가 변압기가 먼저 움직임이 지금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전선이 붙는 건데 우리가 이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원래 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먼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AI 쪽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MS라든지 오픈 AI 쪽에서 굉장히 큰 자금을 들여서 155조를 들여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면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잠깐 원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보다는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원전주 쪽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약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파생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까지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전선주, 전력주 혹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앞서 정유주 SO일은 들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도 들고 갈 만한 혹은 따라붙을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들고 가셔야 되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예, 이게 대장입니다, 대장. 왜냐하면 국내 지금 울산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물량이 늘어날 걸 대비하고 있다는 거고 효성중공업도 지금 미국 공장 증설하고 있죠. 또 하나 지금 이제 따라붙고 있는 게 저는 전기보다는 변압기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선보다는. 왜냐면 전선은 뭐 사실은 이게 뭐 중국에서 조금만 좀 던지면 전선주들 또 이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 화해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이게 지금 중국의 반사 수익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압기는 아마 풀어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전력 시설 자체가 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타격해야 되는 주요 시설이죠. 네. 변전소라든지 뭐 발전소라든지 굉장히 주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한동안 죽어있던 산업이 미국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력 장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중국과는 좀 어떻게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근데 그 숫자가 이거를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죠.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지만 뭐 오늘 재룡전기는 빠지고 오늘 LS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조정을 받고 있고 재룡전기도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진전기도 이틀 전에 상한가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20%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거다. 조정 시 매수.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안에서 대장이다라고 해주셨고요. 두 분 모두 다 전선주, 전력주에 대한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 안에서 또 봐야 될 또 다른 특징주는 무엇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코리아 FT 볼게요. 현대차 인도발 수혜 기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이재규 본부장님 매수, 이건희 대표님은 매도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다른 앵커와 함께 하이브리드카 내 최애 탑픽 쪽으로 코리아 FT를 마침 선정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좀 아쉬운데 오늘도 매수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일단 조정 시 매수의 의견인데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 카를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 쪽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리아 FT가 여기 들어가는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캐니스터의 가격보다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의 가격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약에 하이브리드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약간은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자면 직전 고점 부근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수익이 나고 있다면 매도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조금만 치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해외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테슬라는 조금 안 좋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카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아마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리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이 더 극대화됐을 것 같네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1.18%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엔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5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고요. 현재는 0.92% 하락.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종가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장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거시적인 환경 속에 특히 금리, 환율, 그리고 유가 이런 거시적인 지표에 신경을 쓰면서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강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LG에너솔루션 실적까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뭐 두 가지 측면인데 LG에너솔루션 잠정 실적이 나왔죠. 이제 영업이익이 1,573억. 그다음에 이게 전년 대비 75.2% 감소한 거고요. 매출액은 6조 1,287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는 29.9%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근데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 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조였었는데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6조대로 떨어졌죠. 매출액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또 작년 4분기보다 작년 4분기에 881억 벌었는데 지금 예상도 1,138억 정도로 이제 가이던스가 잡혀 있었는데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 있고요. 전분기보다도 올라왔다는 건 긍정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진은 조금 늘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매출액은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팔리는 양은 줄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고 분기마다 8조 이상의 매출은 계속 냈던 LG에너솔이 지금 6조 1,000억대로 지금 떨어졌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지금 이 LG에너솔루션의 고객사들이 지금 다 약간 좀 그 전기차 생산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회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LG에너솔루션을 다시 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천천히 사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좀 더 더워지면 그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보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핫하게 막 지금 반도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